다들 돌아오셨나요? 네.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는 긴 했지만 네,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잠시만요. 오늘 배운 거를 왜 배웠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볼게요. 네. 잠시만요. 보자. 잠시만. 음. 음.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시작을 할게요. 이거 저희가 실제로 이걸 지금 다양한 논문에 그동안 이미지넷 데이터셋이라는 그런 데이터에서 어 후 결과가 매우 좋았던 그런 모델들을 지금까지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모델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번 주에 공유 드린다고 했던 노트북을 너무 늦게 공유를 해 드리는 바람에 아직 못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양한 CNN 아키텍처를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어차피 CNN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다양한 노트북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 잠시만요. 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음 아무래도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인셉 exception이나 인셉션 레이어랑, 그리고 레지넷 레이어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이 만든 레이어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냐? 어차피 다른 데이터셋에다가 사용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한 거 이미지넷이잖아요. 이미지넷은 한 1000개의 레이블을 가진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어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DNA를 어떤 세포를 출력을 했을 때, 이 2D 이미지로 출력을 했을 때 이 세포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세균인가 아닌가를 구별을 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다른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왜 이런 것들까지 필요로 하는가라는 엄청나게 이제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쪼끔 왜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에요. 자,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자, 저희가 이제 전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예시로 어 강아지 두 마리, 제가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 둘이랑 순딩이를 데려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양한 사진들에서 둘이 사진인지 순딩이 사진인지를 구별을 하고자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어떤 CNN을 구현을 할 기에는 데이터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특히 생각을 해 보면 어 딥러닝의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가 제일 많이 필요한 분야를 고르자면 저는 컴퓨터 비전을 고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NLP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있으면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뭐 정확히 숫자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정도 있으면 그래도 구현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약간 이런 선이 있어요. 근데 컴퓨터 비전은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냥 제가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를 사진들을 뭐 많긴 하겠지만 CNN을 훈련할 만큼 뭐 1000개, 1000만 개까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모델을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소규모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들고 옵니다. 자, 저희가 간단하게 어떤 CNN 모델을 보았을 때, 자, 이거는 뭐 간단히 뭐 LX넷이나 VGG에서 사용할 만한 모델이죠. 왜냐하면 조금 복잡한 모델이 아무래도 보이지가 않죠. 저희가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 DNN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CNN이라고 하긴 할게요. 지금은 CNN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자, 여기까지가 다 CNN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CNN 같은 경우에는 어 CN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feature detec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아까처럼 강아지 사진을 가지고 왔었을 때 그럼 여기에서 지금 실제로 봐야 되는 것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다리, 그다음에 뭐 귀, 어떤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어떤 이렇게 두리와 숨딩이를 구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피처들이 있다면 여기를 CNN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갖고 올 다른 CNN 아키텍처에는 실제로 둘이랑 순딩이를 비교를 하지 않았겠지만 어떠한 두 물체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엣지들을 갖고 올 수 있는 피처들을 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X에서는 그냥 간단히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을 했던 그러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강아지와 고양이에서 가장 중요한 귀, 뭐 다리, 꼬리, 뭐 이러한 그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담긴 게 이 CNN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바꾸지 않고 뒤에 부분만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오는 값들이 귀, 얘는 귀, 얘는 꼬리, 뭐 이런 거였다면 그럼 여기에서 각각 여기에 DNN을 넣었을 때 여기만 바꾸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좀 적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미 훈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VGG나 뭐 그런 데이터를 완전히 그냥 똑같이 모델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미 훈련돼 있는 상태죠. 그 10개의 레이블에 대해 거기는 1000개의 레이블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건 이제 2개의 레이블밖에 안 돼요. 레이블에 있었던 데이터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그냥 간단하게 날려버려요. 이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DNN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는 파라미터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원하는 DNN을 구현을 하고 2개니까 당연히 이제는 소프트맥스겠죠.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시그모이드로 나와야겠죠. 시그모이드 Y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프리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더 이상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훈련할 파라미터는 지금 여기 DNN 부분만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미 피처들을 갖고 왔으니까 피처들을 갖고 온 CNN의 역할 자체가 어떠한 피처들을 갖고 오는 건데 이미 훈련된 모델이 있다면 그 훈련된 모델은 어느 정도는 좀 좋은 피처들을 이미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부분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갖고 와가지고 마지막 DNN만 수정을 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걸 저희가 왜 이 CNN 아키텍처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파인 튜닝이에요.
데이터가 조금 더 많아야 돼요. 아까 그 피처 디텍션, 아까 그냥 프리즈 CNN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돼요. 아까랑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CNN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DNN이다. 당연히 여기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1000개의 레이블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2개의 레이블, OX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둘이 순딩이. 그런데 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피처 디텍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떠한 사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선, 세로선, 45도선, 뭐 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와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 근데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CNN이라 생각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쭉쭉쭉쭉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좀 큰 것들, 이제 뭐 꼬리, 아까처럼 이런 것들이라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런데 이미지넷은 1000개의 레이블에 동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넷은 트럭도 있고 뭐 자전거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할 때 그렇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뭐 이런 마지막 레이어에서 뭐 자동차 후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해줘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약간 이쪽을 모델을 하단부라고 해요. 인풋에서 멀면 멀수록 상단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단 부분을 고정을 시켜줘요. 그러면 한 어디까지 나온다고 그냥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좀 동그라미 네모 해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2개씩 모여 있는 거, 뭐 세모 동그라미, 뭐 이런 모양들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만 갖고 오고 그때부터는 더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만 수정을 하자. 여기 그리고 DNN은 훈련을 하고 여기를 프리즈 시키자. 이건 완전 새로 하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완전히 바꿔야겠지만 왜냐하면 1000 레이블에서 이제 2개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레이블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지만 여기 상단부 부분은 이미 좀 약간 최적화된 훈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트럭이나 뭐 그런 것들이라 완전히 다른 모델, 다른 사물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니셜라이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파라미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파라미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훈련을 처음부터 할 때는 그냥 랜덤 값을 넣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디센트랑 백프로파게이션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의 이니셜 밸류를 이제 이미 훈련된 데이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약간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최소한 뭐 광역 그 알잖아요. 글로벌 미니멈, 그다음 로컬 미니멈 그런 거였을 때 글로벌 미니멈을 좀 더 가까운 값일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얼리 스토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데이터가 많아도 이미 훈련된 데이터들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 여기에서 훈련된 모델들은 실제로 연구원들이 가장 적합한 모델들이라고 적합한 파라미터 개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좀 더 잘 알겠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이니셜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데이터가 좀 많아야 돼요. 그냥 뭐 한 둘이 사진 10장, 순딩이 사진 10장으로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좀한 10만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이게 트랜스퍼 러닝이에요. 트랜스퍼 러닝의 어떠한 방법 자체에서는 GitHub를 그대로 갖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깃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좀 잘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이따가 랩에서 조금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네네. 거기 채팅창에 써놓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채팅창 열어볼게요. 네. 어,
그 네트워크 학습시킬 LSN에서 예로 들면 LSN에서 그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사용한 피처와 저희가 필요한 피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실 안 되진 않겠죠. 그니까 만약에 그대로 CN을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맞아요. 근데 이미지넷은 어차피 거의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갖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거기 안에서 이미지넷 자체의 1000개의 레이블 안에는 뭐 진짜로 다양한 사물들이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뭐 트럭, 자전거 뭐 이런 엄청나게 다양한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한다 해서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피처들을 꼴이나 뭐 그 정도만 있으면 거기에서만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동차 후드는 그냥 아예 파라미터를 0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아예 그 DNN에서 갖고 오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맞죠. 그래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사실 뭘 하도 가장 좋은 거는 이니셜라이즈 파라미터를 쓰는 방법이겠죠. 근데 이건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적을 때에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이 없을 거나 아니면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이제 파인 튜닝이나 아니면 프리즈 CNN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은 빨리 설명할게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자료가 부족할 때예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준비를 하든 간에 부족해요. 컴퓨터 비전에서는. 왜냐하면 컴퓨터 비전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자, 데이터 아구멘테이션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뭘 한 거예요? 고양이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고양이냐 아니냐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고양이 사진이 적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머신러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모트나 아다신 같은 방법을 여기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미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간즈를 쓰기 전에 간즈는 이제 좀 더 이런 방법보다는 약간 조금 뭐 질병 연구나 뭐 그런 데에 더 많이 쓰이는 거긴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 사물을 보았을 때 특정하게 그냥 맨눈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물들이라고 했을 때요. 고양이 사진이 조금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기울어져 있던가 아니면 좌우 반전이 돼도 우리는 고양이인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도 알아볼 수가 있도록 자료가 특히 부족할 때 이런 고양이 사진을 갖고 오면 저희는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우선 잠시만요. 미러링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좌우 반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 크로핑.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갖고 온다 해가지고 이 부분만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기울어지고 쉐어링 자르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이 증식이 되는 거겠죠. 엄청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알렉스넷에서 수빈님께서도 오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알렉스넷 논문이요. 좀 길어요. 생각보다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요. 그 논문들을 좀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떠한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냐면요. 뭐 이따 공유는 해드리겠지만 2015년에 이건 VGG구나. 엘렉슨넷을 보면요. 거기에서 엘렉슨넷도 보셔야 되고 엘리넷도 보셔야 돼요. 근데 알렉스넷을 위주로 설명할게요. 엘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2년 데이터에서 이미지넷 classification with deep
C 컨볼루션을 CNN으로 함축할게요. 이걸 글씨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따가 컴퓨터로 쳐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 논문이랑 그런 다음에 2000 몇 년이었지? 1998년에 나왔던 엘리넷 논문,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러닝 어플라이드 투 도메스틱 레코니션. 딥러닝 전반에 대해서 좀 컴퓨터 비전 전반에 대해서, CNN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거기에서 섹션 3가 있어요. 그쪽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이러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논문에서 이 정도로 표현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좀 약간 특히 엘렉슨에서 좀 약간 재밌게 다루는 게 컬러를 좀 변경을 하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약간 좀 거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컬러 시프팅이라고 하는데요. 컬러 시프팅을 하면요,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찍을 때에도 강아지를 실내에서 찍냐 밖에서 찍냐, 그리고 어떤 카메라로 찍냐, 애플 카메라로 아이폰 카메라로 찍냐 아니면 삼성 카메라로 찍냐 해서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다른 게 어떤 컬러겠죠. 컬러나 아니면 정확도, 그런 부분들에 약간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갖고 오는 게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RGB가 있으면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저희가 디스트리뷰션을 설정을 해서 대부분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하긴 하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해가지고 뭐 R을 뭐 마이너스 10, G를 10, B를 마이너스 20 이 정도 방법으로 쓰게 되죠. 특히 알렉슨에서 좀 더 특별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알렉슨에서 특히 좀 약간 조금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게 PCA를 활용해가지고 컬러 시프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PCA에서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세츄레이션 이런 얘가 진짜 진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시피 여기에서는 지금 파란색은 별로 없죠. R이랑 G가 조금 더 강할 거예요. 빨강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으면 노란색 맞죠? 네, 노란색, 초록색, 빨강색, 혓바닥 빨강색, 뭐 이런 것들이 있죠. B는 좀 적겠죠. 그러면 B는 0에 좀 가까울 테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PCA를 활용을 하면, 궁금하신 분은 한번 논문을 읽어보세요. 알렉스넷이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논문들 중에서 제일 쉽습니다. PCA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R이랑 G는 좀 강하니까 R이랑 G에 대해서 변동을 좀 크게 하고, B는 조금 색깔이 적으니까 조금 얕게 한다. 약간 이러한 방법들이 써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PCA를 활용을 하면 너무 달라지지 않게, 뭐 예를 들어 색깔이 좀 다르면 다른 걸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만들어지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건 이제 컬러 시프팅을 하면 아예 안 되죠. 근데 하여튼 간에 뭐 호랑이를 파란색으로 바꾸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PCA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제가 좀 세팅할 시간 2분 좀 주시면요, 제가 바로 랩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스트레칭을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정윤진님.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트랜스퍼 러닝 관련 질문인데, 저희가 아까 발표한 모델들이 이미지넷 데이터셋 클래시파이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셋 안에 있는 사물들 종류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물들이 이 모델대로 훈련되는 클래시피케이션 오류가 큰 건가요? 최적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게 최적화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여기에서 나오는 피처들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꼬리 거기까지는 여기에서 훈련이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CNN이 얼마나 제대로 훈련이 되고 그 CNN이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니까 노트북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거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꼬리가 진짜 꼬리라고 분류를 하는 게 아니에요, CNN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쭉하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모델에서는 지렁이라고 구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서는 꼬리라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DNN에서 어차피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중요한 것들만 남길 수도 있기 때문 남기는 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 그냥 정리를 해 드리면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다." 당연히 만약에 당연히 이미지넷 데이터셋 안에 있는 클래스들이라면 훈련이 더 잘 되겠죠. 그런데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게 학교의 정설입니다. 네네네. 질문 계속해 주세요. 잠깐 채팅창을 안 볼 테니까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특히 오늘 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번 학기에 특히 12기 분들 딥러닝 분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할 거는 대부분 이제 케라스 창시자를 에게 배우는 딥러닝 5 단원에 다루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되네요.
코드만 조금 알려드리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콜앱을 조금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콜앱을 잠깐만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 구글 콜라보레이터리 들어가가지고요. 다 해보시고 이미지를 좀 불러오는 거를 다음 시간부터는 이미지를 저희 스터디를 위해서 이미지를 이미 불러오는 것을 가지로 내드릴게요.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약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채팅창에다가 구글 콜라보레이터를 여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네 분. 구글 콜라보레이터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미지는 불러오기가 조금 약간 애매해요, 항상. 그래서요. 항상 왜냐하면 디렉토리를 제대로 설정을 해주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매번 좀 설정해 주기가 어려운 작업이 왜냐하면 CSV 파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흔히 정규 데이터에다 많이 하는, 그래서 좀 약간 다루기 어렵기는 한데 우선 모델만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아무래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트랜스퍼 러닝에서 그 프리즈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그리고 파인 튜닝은 안 할 거고 그냥 프리즈만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코딩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잘 모르시겠는 분은 다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도 그때 제가 노트북 새로 만들어가지고 설명 다 써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콜라보레이터리. 네. 자,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from keras,를 쓸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eras,를 위주로 네, 스터디에서는 사용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파이토치를 좀 처음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료 올려드리려고.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어요. 아직도 CNN도 제대로 지금 못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파이토치도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파이토치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겐톡 좀 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즈, 케라스 애플리케이션즈 안에는요, VGG, 알렉산에서는 없고요. VGG 16부터 지금 제일 최신에는 에피션트넷까지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하냐? 구글에다가 케라스 애플리케이션즈라고 쳐보세요. 그럼 다큐멘테이션 안에 어떠한 모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가장 간단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가장 간단한 모델인 VGG 16을 갖고 올게요. 자, VGG16을 갖고 와가지고 홈 베이스를 설정을 해주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VGG16 해서 웨이트스를 우리는 훈련을 이미 시켜줬잖아요. 근데 사실 데이터는 이미지넷 말고도 사실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가장 유명한 이미지넷을 불러올게요. 이미지넷에다가 설정한 웨이트들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체크포인트, 이니셜 밸류들을 갖고 오겠죠. 이니셜 파라미터들을 갖고 오겠죠. 이미 설정이 된. 그러면 이제 include top, 이게 제일 중요해요. include top은요 뭐냐면요,
가장 밑에 있는 그 소프트맥스 함수 그 DNN 부분을 갖고 올 거냐 안 갖고 올 거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저희는 레이블이 1000개가 아니기 때문에 뺍니다. 그러면 include top은 false예요. 상단층을 빼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put shape는 이거는 이제 모델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좀 바꿔 주셔야겠죠. 그럼 이거를 이따가 제가 올려드릴 노트북 안에 배치가 있어요. 그럼 배치를 설정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있어요. 그게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네, 그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 크기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150 곱하기 150 정사각형 모양에서 그다음에 3은 RGB 채널 개수를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오면요. 갖고 와졌죠. 그럼 컴브 베이스에 대해서 제가 컴브 베이스가 뭔지 한번 설정해 보고 싶어요. 그럼 서메리를 불러옵니다. 서메리를 갖고 오면요. 지금 VGG16 모델에 대해서 그 인풋 1부터 지금 다 불러올 수가 있는 거를 보이죠.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모델만 갖고 온 게 모델을 쌓여 있는 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델은 그 이미지 넷에다가 피팅을 이미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뭘 하고 싶냐면요. 이 모델에 대해서요. 새로 훈련을 시켜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케라스 모델 하나 더 설정을 해줍니다. from keras import models from from keras import models from keras import layers models sequential. 그리고 아까 VGC16 말고 다른 것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레지넷도 한번 가져와 보시고 다른 모델들도 갖고 와 보시고 이거 서머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퀀셜을 연다는 것은 어쨌든 그 모델을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모델 시퀀셜 모델을 지금 생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모델 여기에서 모델에다가 add를 해주는데 대부분 add를 할 때 이제 conv 2D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잖아요. 저희는 그냥 conv 베이스 방금 아까 불러왔던 conv 베이스를 그대로 합쳐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이제 갖고 왔으니까 DNN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layers flatten을 갖고 옵니다. 모델 add layers dense를 갖고 옵니다. 잠시만요. 한 분이 지금 안 계시는데 지금 한 분이 접속이 안 되시나 보네요. 한 분이 아직 안 한 분이 없네요. 잠시만요. 어쨌든 저희는 좀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델즈 댄스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죠. 256.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렐루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델 add layers 댄스. 아까 저희가 했던 그 강아지 사진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강아지 사진이면 그게 그게 순딩이냐 아니냐라고 구별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순딩이냐 아니냐 아니면 당연히 둘이니까요. 그러면 1로 설정을 해주고 1이면 당연히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레이블이 좀 많다 한다면 뭐 엠니스 데이터라고 생각합시다. 엠니스 데이터는 10개죠, 레이블이. 그럼 10개라고 설정을 해주고 시그모이드가 아니라 소프트맥스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모델 서머리를 불러오면 지금 VGG16이 불러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VGG16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파라미터 개수가 지금 147만 개가 1471만 개가 있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댄스 레이어를 이제 쌓아준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대로 그냥 훈련을 시키잖아요. 모델 핏을 이따 사용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아까 말했던 그 프리즈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이니셜 밸류만 설정을 해주고 아까 마지막에 봤었던 그냥 모델은 갖고 오되 그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들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시작. 그럼 거기에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다시 해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사진이 적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지금 len 모델 trainable weights를 불러올게요. 30개래요. 근데 우리가 컴브 베이스에서 trainable, 그러니까 이걸 훈련시킬 수 있냐 없냐를 했을 때 false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trainable, 그러니까 트레인을 하지 않겠다. 이 컴브 베이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다시 len 모델 trainable base를 하면 4개로 줄어든죠. 26개가 그 컴브 베이스를 설정해주는 파라미터들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는 훈련을 그대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 모델 CNN 제가 올려드렸던 것 중에서 캐럿 CNN이 있어요. 두 번째 노트북이죠. 그거 보시면 빗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이 책 캐럿 창시자들을 위한 창시자에게 배운 딥러닝, 이거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링크들도 제가 이따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 오늘 내로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요, 홈워크로요. 지금 캣버스 도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식상해서 좀 약간 새로운 거를 해볼까도 지금 생각 중이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과제로는 오늘 배운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각 조가 뭐 우리 조는 VGG 했는데 레진을 쓰면 안 되나, 다 써도 돼요. 그냥 그 가장 좋은 효율을 갖고 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트레인 데이터 드릴 거고요. 트레인 데이터 주고 약간 대회 같은 식으로 해서 일주일 안에 데이터를 좀 설정을 해서 해보셨으면 합니다. 데이터는 금요일에 올라갈 거, 금요일 정오쯤에 올라갈 테니까 좀 약간 공부를 좀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때까지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좀 한번 골라보려고요. 키든 도구스를 안 되면 키든 도구스로 드릴 테지만 좀 레이블이 좀 많은 걸로 좀 재밌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디비듀얼 셀프 프랙티스로 해가지고 CNN에 대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트랜스퍼 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노트북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혹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과제에 대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정기님. 네, 시그모이드 할 때 하나냐 두 개냐인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시그모이드를 썼다는 것은 그 로지스틱 펑션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로지스틱 펑션에서는 했다시피 5랑 x면 5에 대한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네, 1이 맞습니다. 레이어지 댄스 1 시그모이드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2가 없는 거라 소프트맥스로 하실 거면 이 소프트맥스라고 해도 되긴 하거든요. 그 위에서요. 클래스가 2개인 경우 이 소프트맥스로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2개일 때는 1 시그모이드를 쓰고요. 3부터는 3 소프트맥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중 레이블이라면 네, 다중 레이블이라면 시그모이드를 못 쓰고 소프트맥스를 써야 되거든요. 시그모이드 쓰면 아마 에러가 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개인 과제랑 그룹 과제랑 이번에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룹 과제가 좀 어려울 예정이거든요.
대회니까요. 약간 다양한 걸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니셜 파라미터도 한번 써 보시고 다양하게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 모델이 더 맞을 것 같다 하면 CNN 모델도 한번 자기 CNN 모델도 만들어 보시고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aggle 데이터 그냥 그대로 드리고 싶긴 한데 그럼 일주일 안에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서버를 쓰시는 분들이 몇 분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켓 서버. 대부분 콜앱으로 하시겠죠? 그러면 콜앱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적게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 발표는 그룹 어사이먼트로 한 그 분류 결과를 이제 모델링 어떻게 했는지 발표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신 발표를 좀 시간 제한을 좀 둘게요. 10분입니다. 시간 제한은.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